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 나눔을 진행할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수석교사 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나눔을 우리 방에서 또 함께 해주실 강사님이 또 계십니다. 명호고등학교 이화욱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명호고등학교 체육교사 이화욱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나눔을 진행을 도와주실 보조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예. 네, 안녕하세요. 해강중학교 김수경입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평 지원센터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김지서 선생님 이제 방금 들어오셨네요. 네. 김지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미술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또 체육과 선생님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그 수업 나눔이 시간이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약 4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50분 동안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체육과 이화욱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이화욱 부장님 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명호고등학교 체육교사 이화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주변으로 코로나 이 심각성이 좀 대두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나눔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 나눔 축제를 제가 올해 이제 3번째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3번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가하게 되어서 좋으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저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도 되니까 넓은 마음으로 재밌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선생님들 이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예체능 교과라고 해서 체육, 음악, 미술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체육은 이렇게 적용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체능 교과 교수 평기 지원단에 소속돼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 교과 예체능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까라는 걸 이제 연구 주제로 삼아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체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선생님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우리가 요새는 빅데이터를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요새는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알파고와 또 이세돌 간의 세기의 대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이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바둑에서 어떤 상에서 어떤 수를 경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아마 AI 인공지능 이 알파고는 바둑을 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 선생님들 요새 뭐 유튜브를 안 하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뭐 80% 이상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재밌는 게 제가 어느 날 이런 주제로 영상을 딱 보고 다음 날에 유튜브를 딱 클릭하면 내가 어제 봤던 영상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자동으로 탁 이렇게 뜨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이 유튜브에서는 고객들마다 또는 시청자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컨텐츠 그리고 앞으로 좋아할 컨텐츠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는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빅데이터를 주제로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지금 빅데이터는 생활 속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봤듯이 앞으로 5년 내에 미래 직업 창출 규모를 보면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거고 미래의 전망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영상 한번 저랑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텔레콤의 영상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무릎이 시원하게 비가 올란가. 내일까지 날씨가 화창해요. 내 80년 촉을 무시하고. 아따 고돌이네. 주인이 오실란가? 오늘 운세는 몸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내 흥을 다 깨불고.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발이 2개 달린 소는 이발소랍니다. 날 시럽게 만드는 너. 근데도 밉지가 않다. 김포댁에 전화해요. 생일인데 혼자 뭐해? 걱정 마라. 내 이제 혼자 아니다. 아리야, 내 기빠진 날인데 노래 하나 들어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홀로 어르신들을 자, 선생님 혹시 이 광고 혹시 보셨던 선생님도 있습니까? 혹시 보셨던 분들은 채팅창에 이게 무슨 광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은 글을 한번 좀 남겨봐 주십시오. 네, 아마 이 영상들을 아마 TV 광고를 통해서 아마 선생님들 무릎이 대부분이 시원. 접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SK텔레콤에서 2018년도에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입니다. 누구. 예, 누구. 예, 인공지능 스피커. 자,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통해서 돌봄 활용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실제로 이 누구를 부를 때 아리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리아 살려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119가 자동 출동을 해서 AI로 어르신 23명을 구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텔레콤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부 활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SK텔레콤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게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 AI를 활용해서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이윤 추구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 기부로 활동을 해서 이윤 추구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 SK텔레콤은 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이렇게 사회적 기부 활동을 할까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외치는 주제가 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노래를 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틀어줘, 노래. 예, 맞습니다. 노래 틀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노인 계층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은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이런 사회적 기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은 AI를 기반으로 한 새 음악 서비스
이게 플로라는 앱도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벅스라든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그 앱과 연동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이제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바로 빅데이터, 고객들의 생각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우리 일상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체육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육 수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아마 체육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학교 체육 미래를 만나다라는 EBS 다큐프라임에서 만든 3부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저는 조금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미국의 네이퍼비 센트럴 고등학교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데 학생들이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심장 박동수는 1분당 약 160에서 190 정도.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처럼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은 이유는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을 할 때 이제 심박수가 측정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신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계를 차고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심박수의 목표 심박수를 제공해주고 그 목표 심박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개별화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 목표 심박수, 즉 운동 강도에 따라서 자신의 운동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심박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는 목표 심박수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교사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하려면 바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수업을 한번 적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이 시계 만보기를 샀습니다. 시계 만보기를 사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 시계 만보기를 채워보고 그리고 각 자신마다 시계 만보기에서 나타나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체육 수업을 하고 각자마다 칼로리를 얼마나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누적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제공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작은 변화에도 수업 참여도의 변화가 좀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만보기라는 게 3,300원짜리인데요. 크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 데이터를 눈으로 봄으로써 수업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갔더니 체육 수업에서 데일리 마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일리 마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루에 1마일이 한 1.6km가 되거든요. 한 1600m를 뛰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매번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과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도전하고 성공의 가치가 아닌 도전의 가치를 배워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데일리 마일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이 데일리 마일 프로그램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 데일리 마일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해에 그 수업에 데일리 마일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마라톤 코스를 정해서 1600m 정도를 정해서 학생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죠. 총 10차시를 거쳐서 학생들과 뛰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시계를 차고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뛸 수 있도록 해줘서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데이터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경쟁을 붙인 건 아니지만 그 경쟁에도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해서 매번 학년별로 학년의 남학생, 여학생의 기록들을 1등부터 3등까지 기록들을 계속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다음에 수업에 참여할 때 학생들이 오늘은 제가 몇 반 누구 기록을 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증가를 시키니
자동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건강관리를 한번 해보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자기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자 해서 제일 처음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는 수업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인바디 측정기를 통해서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 데이터를 다 측정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사가 제공해주는 수업과 또 스스로 자신의 목표량을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계속했죠. 그리고 평가에 반영해서 자기 주도적인 실천 영상이라고 해서 12번 이상, 즉 10일 이상을 운동할 경우에 자기 스스로 평가에 반영해서 수행평가에 만점을 주는 그렇게 수행평가 계획서를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신체 데이터를 측정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분석하는 게 이번에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신체 데이터 측정, 프로그램 공유 및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으로 전환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중간에 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교사가 제공해줬던 수업 운동 프로그램과 또 자기 스스로 운동 프로그램을 세워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찍어서 10일 연속으로 운동하는 모습들을 올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변했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체육 대회도 한번 해봤는데 체육 한마당이죠. 10가지 종목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걷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걷기 챌린지는 휴대폰의 앱을 활용해서 기본 앱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건강 앱, 그리고 삼성은 헬스 앱을 이용해서 걷기 챌린지를 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걸었던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기록을 프린터를 딱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렇게 제출을 해서 학생들의 기록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체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신체 데이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서 신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학교에 체성분 분석기도 있고, 또 이제는 가정용 인바디 측정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미밴드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체육교사들이 학생들의 이제 신체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체육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서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수업 사례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욱 선생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시간만 충분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좋은 그 수업 사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 수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은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방금 이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금 이 수업 나눔 방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 일관성 지원단에서 연구한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예술 교양 전문 교과 선생님들이 참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체육과와 미술과 중에 그 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선생님들 다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연구회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목록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가에서는 음원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 음악 방송 만들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에는 오늘 이 방에도 들어와 계시는데 국제고등학교 김지서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상상세계 표현이라는 주제로 또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그 다음 금방 이화학 선생님께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 채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뭐 해양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해양 문제 해결, 그 다음 건축, 김광도 수석 선생님께서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치수 데이터를 산정한 슬라이드 장치 제작, 이런 전문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또 진행했던 그런 수업 사례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우리 수업 나눔 수업 평가 지원 센터 아시죠? 수업 평가 지원 센터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 탑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수업 나눔의 날, 지난달에 했던 수업 나눔의 날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수업 나눔 축제 사례 발표집 해가지고 오늘 수업 나눔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의 발표 원고가 이 사례집으로 지금 제작돼서 여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 원고도 참고해 보시고 우리 팀에서 연구했던 자료도 아마 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선택했던 주제는 데이터 시각화 관련 빅데이터로 관련 데이터 시각화 관련 그런 연구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적용해 봤던 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했던 그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제가 수업 때 사용하고 있는 학급 밴드입니다. 각 교과목별로 학급별로 이런 밴드를 기반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지금 올해 제가 맡아서 가르쳤던 과목은 미술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입니다. 고등학교 진로 선택 교과에 미술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인데 1학기 때는 한국 미술을 좀 공부를 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오히려 서양 미술을 좀 공부를 했는데 자, 1학기 학기 말에 한국 미술을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전통 회화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양화로 이렇게 좀 고흐나 이런 서양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화풍으로 우리 전통 회화를 한번 변형시켜보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미술 작품이 과연 예술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고 서로 비평을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급 밴드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게시해놨던 게시물인데요.
우리 한국 미술 작품에 자기가 감상했던 작품 중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그 구글 딥드림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은 누구의 그림을 적용한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런 화풍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그림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고요. 요건 르누아르의 그림. 그 다음에 요것도 아시겠죠?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이미 적용된 그런 이제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학습 진행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먼저 그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에서 이 자기가 그동안 학습했던 그 한국 미술 작품 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작품을 한 점 선택을 해서 이 아트앤컬처에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구글 아트앤컬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선생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 이 아트앤컬처에 들어와서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작품의 제목이나 또는 작가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윤두서 조선시대 윤두서의 그림을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뭐 많이 알려진 윤두서의 자화상 있죠. 자, 구글 아트앤컬처에서는 이 장점이 뭐냐 하면 그림을 굉장히 세밀하게 확대해서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고화질의 작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그 질감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아트앤컬처에서 찾아서 감상을 한 후에 그 작품을 부분 캡처, 부분 잘라서 부분 캡처를 해서 캡처를 해서 이제 구글 딥드림에서 이것을 이제 변형시켜서 서양식 화풍으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한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한 비평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그 지도안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원고에 제가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국 미술을 먼저 감상을 하고 인공미술 체험하기, 그 다음 비평하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사용된 그 인공지능 활용 기술은 금방 이런 아트앤컬처에서 금방 검색하는 장면 보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분 캡처해서 이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여기 구글 딥드림에서 일단 그 회원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야 이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딥드림 화면에서 이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눌러서 변환하고자 하는 그림을 불러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화풍으로 이렇게
그림을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이 한국미술사를 공부를 하고 이 한국미술과 서양미술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서양미술 화풍으로 좀 변화시켜 봄으로 해서 우리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의 그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아이들이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에다 한번 적용시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자신이 수행했던 그런 활동들을 구글 폼즈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구글 폼즈가 딥드림에서 활동을 한 거고 비평 활동지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활동한 것을 제출하는데요. 그 활동지 작성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설문지 폼즈로 만든 그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만들고자 했던 그 전통 우리 한국화 그림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구글 폼즈에는 이게 파일 추가 기능도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즈에서도 파일을 대신에 이렇게 추가를 하려고 하면 여기 구글의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작의 특징과 느낀 점을 미술용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 작품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예술 작품인지 투표를 하고 그 이유를 적어 보도록 이렇게 비평 수업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응답 결과를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들이 투표를 한 결과 예술이다라고 답변한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술이 아니다 보다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 올라왔는데요. 요게 이런 식으로 제출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금방 요게 구글 폼즈 설문지고요. 자기 원작,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원작을 제출한 게 여기 다 이렇게 모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한 작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행한 결과를 병문과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5단계 평가로 이렇게 평가해서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35분이네요. 우리 40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수업 내용과 그 다음 그 체육과 수업 사례 중심으로 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좀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김광도 수석 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켜주시죠. 예, 지금 교무실이어 가지고 하기가 조금 오늘 수 선생님께서도 좀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혹시 선생님 질문 없으신가요? 뭐 소감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잠시 생각을 좀 하시고요. 김지서 선생님, 잠깐 네. 마이크 켜시고, 네. 우리 김지서 선생님도 우리 진학 수평기 지원단에 같이 연구하신 연구위원이십니다. 김지서 선생님도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번에 연구를 하셨던데, 그 초현실주의 미술하고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그죠? 저는 지금 한국 미술과 서양 미술을 이렇게 융합해보는 활동을 했었는데, 혹시 좀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 딥드림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또 탐색을 하고 단순히 또 체험을 하고 그냥 합성을 하고 체험하는 그 이상으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저는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네. 예술도 설명하고 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개념들을 나름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보 교과 이런 교과들과 좀 협업을 해야지 또 진정한 이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체육과 선생님 중에 혹시 한 분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주례여고 이주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목이 혹시 체육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영어인데 다음 시간 이제 발표를 맡아서 네, 굉장히 관심 다음 가진 시간 네. 강사님이시네.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체육과 선생님, 남산고 황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황현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다음 시간 관련해서 지금 입장해야 돼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체육과 선생님 누가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좀 시간이 충분하면 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다른 자리가 있으면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전달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평가지원센터 그 센터 사이트에 그 보고서가 이제 올려질 예정입니다. 올려지면 그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이런 선생님 수업에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좀 다양한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지원단 연구회 수업 나눔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웠으면 채팅창에라도 간단하게 소감 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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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팀 아까 이주영 선생님 네네. 발표하신다고 하셨죠? 네. 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